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3일 저병모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선일보에 단독 기사가 떴는데 정말 믿어지지 않는 뉴스가 떴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전격 단일화를 선언한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오늘 오전에 두 후보가 합의문을 발표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스가 양당 관계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양당에 다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4일부터, 내일부터 사전투표에 들어가는기 때문에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단일화 시한이다. 뭐 꼭 그렇진 않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두 후보가 합의문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후보가 어젯밤 10시에 끝난 중앙선관위 주최 마지막 사회 분야 TV 토론을 마치고 오늘 새벽까지 강남 모처에서 회동을 했다. 단독 회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단독 회동하고 거기에 뭐 장제원 의원과 이태규 의원이 배석을 했는지는 불투명하지만 여튼 단독 회동을 했다. 그간 실무 협상을 진행해온 윤석열 후보 측의 장제원 의원하고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 측의 이태규 의원이 합의문 문안 작성을 진행 중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 중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조건 없이 단일화한다. 뭐 이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후보를 사퇴하고 윤석열 후보를 밀어준다. 대신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는 정치 사회개혁의 의지, 그 다음에 과학, 경제강국의 해안을 담는다. 뭐 이런 정도의 대원칙이 있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공약들과 본인의 생각, 철학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반영하면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거는 앞으로 이제 공동정부를 구성하면서 반영하고 실행한다. 아마 뭐 이런 정도의 취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 측 관계자 코멘트도 나와 있습니다. 후보 핵심 참모들이 1일 안철수 후보에게 윤 후보와 회동을 통해 단일화 문제를 논의해 볼 것을 진지하게 요청했고 안 후보가 알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먼저 회동을 제안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는 나와 있는데 글쎄요. 원래 지난번에 단일화 협상이 실패했다고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이라도 안철수 후보의 제안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안철수 후보는 아니 뭐 누구든지 현안이 있으면 뭐 만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본인이 먼저 제안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했었죠. 그래서 서로 상대방이 먼저 제안하면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이기 때문에 아마 그냥 끝났다 단일화는. 그리고 그 이후에 안철수 후보 측 특히 윤석열 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 측에 대한 비판을 삼가하더라고요. 제가 패널들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삼가는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여전히 아주 강력하게 윤석열 후보 측을 비판도 아니고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이 단일화는 이제 끝났다고 특히 생각하는구나 라고 제가 판단을 했었는데 그런데 어찌됐는지 이게 또 반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장제원 의원하고 이태규 의원 뭐 윤석열 후보의 뭐 윤핵관으로 불리는 핵심 인물이었는데 선대본부에서는 배제돼 있었죠. 그런 사람이 이번에 특임을 맡고 이 전권협상 대리인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태규 의원도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안철수 후보 측의 전권 대리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그걸 부인했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 측이 그 후보 측에서 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협상을 했던 한 인사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가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태규 의원은 내 뜻을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동안에 언론에서 이태규 의원이 안철수 후보의 복심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부분을 이제 수정해야 될 거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국민의힘 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신평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신평 변호사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5년 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는 아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캠프로 와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그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장문의 이 단일화 협상과 관련해서 본인이 했던 역할, 이걸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자기가 사실은 안철수 후보한테, 윤석열 후보한테 내가 이렇게 단일화를 좀 노력해 보겠다니까 윤석열 후보가 말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선 심평 변호사는 윤석열 후보가 그냥 법조계 인맥으로 좀 아는 정도고, 사실은 5년 전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니까 100% 신뢰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아이고 뭐 그런 노력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류를 했는데, 심평 변호사가 끝까지 몇 차례 문자 메시지를 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안철수 후보 측하고, 특히 안철수 후보 본인하고 몇 차례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데, 문제는 거기서 안철수 후보하고 얘기를 할 때는 얘기가 다 잘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잘 되는데 그 얘기를 하면 꼭 안철수 후보가 끄덕끄덕 하면서도 상의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심평 변호사가 아니 그러면 누구랑 상의해보느냐, 당내에서 상의해보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집에 가서 상의해보느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하는 얘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김미경 교수죠 바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두 후보가 이런 그 담판을 했다면 김미경 교수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두 후보의 단일화 타결, 이게 우리가 100% 지금 신뢰할 수 있느냐, 또 뒤집히는 것 아니냐, 이런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이 기사에 보면 안 후보 측 관계자가 안 후보한테 단일화 협상, 아유 이거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 게 1일이라고 그랬습니다. 1일. 그렇죠? 그런데 이게 타결된 거는 오늘 새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 2일날 밤부터 시작해서 오늘 새벽에 타결되고 지금 합의문을 작성 중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하루의 시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틀림없이 집에 가서 김미경 교수와 이 문제를 논의를 했을 것이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김미경 교수는 완주, 하늘의 뜻에 맡기고 우리는 완주한다, 기적을 바란다, 늘 이런 답변을 해왔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가 1일날 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 관계자들로부터 건의를 받았다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러면 틀림없이 가서 김미경 교수와 협의를 했을 것이고, 김미경 교수도 어떠한 조건 하에서 오케이 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협상에 나왔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본인이 협상에 나왔고, 여기서 윤석열 후보 얘기를 들어보고 이게 사실이냐, 믿어도 되나, 왜냐면 그동안은 사실 신뢰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야 이러고서 또 대통령 당선됐다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 아니야? 그게 바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선거에서 지지율이 자꾸 처지니까 통합을 얘기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동안에 했던 이재명 후보의 과거를 다 지우기 전에는 통합이라는 거는 이재명 후보의 머릿속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기자들의 판단인데, 그런데 통합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초부터 지키지 못할 약속이고, 진짜 안철수 후보도 그 통합 제안 또는 다당제 실현, 뭐 정치개혁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니 그렇게 소신이 있으면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압도적 다수당이 왜 못하느냐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적어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안철수 후보는 정확하게 상황은 꿰뚫고 있었구나. 근데 문제는 김미경 교수의 그 완주 의지가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일날 안철수 후보가 당원들로부터 건의를 받고 이제 어제 밤 10시 넘어서부터 협상을 시작해서 이렇게 됐다면, 그 일련의 과정이 일지가 다 사실이라면 아마도 김미경 교수가 오케이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실무협상도, 왜냐면 이태규 의원이 뭐 나의 복심이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합의를 한 뒤에 이러이러한 합의에 기초해서 실무협상을 해라 라고 아마 지시를, 그게 이제 전권이죠,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짐작이 되고요. 그러면 이 그 가능성, 두 후보가 오늘 이 합의문 타결 그리고 공동으로 발표할 가능성 매우 높다. 아마 이것은 어제 김동연 후보가 그 후보직을 사퇴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한 자극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는 정말 아니지 않나 하는 뭐 안철수 후보의 그런 자각. 최근에는 뭐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 측과도 뭐 문밀 협상을 벌이고 있다. 뭐 이런저런 이제 정치권의 목소리 또는 뭐 소문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은 장제원 의원과 이태규 의원, 뭐 궁극적으로는 정권 대리인이니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그러면 그냥 조건 없이 정말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고 밀어주는 거냐? 글쎄요.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의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7일 때 이제 두 차례 비공개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윤석열 후보가 집권에 성공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바로 DJP 모델입니다. 저는 DJP 모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벌써 오래전에 얘기를 했었죠. 그 방법밖에 없다. 여론조사 국민 경선을 배제한다면 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DJP 모델은 DJP가 인수위원회를 공동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되면 이제 인수위원회가 생기게 된다고 할 때 거의 뭐 절반 내지는 30~40%는 안철수 후보 진영 사람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각대 국민의당 인사가 공동 인사권을 행사한다.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DJP 때는 JP가 장관 5석을 임명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뭐 국토교통부 장관 뭐 이런 몇 가지 자리를 자민련에서 가져갔죠. 이번에도 국민의당 인사가 공동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적어도 DJP 모델대로 장관 몇 자리 정도는 실질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임명하는 아마 그런 개념으로 합의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선 후에 합당을 추진한다. 여기에도 의견 접근을 받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대선 후 합당 추진이야 뭐 그건 또 다른 걸림돌이 있을 수는 있겠죠. 뭐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동으로 정권을 운영한다. 이런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먼 게 아닙니다. 자, 대선 지금 6일 남았습니다. 오늘 3일이니까 3월 9일이면 6일 남았습니다. 6일 후 일주일 뒤에 벌어질 일입니다. 그 일에 관해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합의를 했다는 사실은 결국 정말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고, 적어도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직접 만나서 진정성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합의가 나온 것이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못 믿겠다, 또는 그간의 여러 가지 움직임이나 뭐 그런 걸 보고서 도저히 못 믿겠다고 했으면 이런 합의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리고 저간의 과정을 보면 김미경 교수와도 협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안철수 후보한테 상당한 정도의 이제 뭐 일종의 김미경 교수의 협상 전권을 안철수 후보가 위임받은 이런 모양새가 된 것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합의를 했다 하는 보도가 나왔길래, 참 정치라는 것이 저희 기자 오래 해봤습니다만 너무나 극적인 반전이다. 이 보도가 맞다면.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뭐 발표한다면 한 10시나 11시쯤에 발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렇잖아도 여론조사 최근에 한 2~3일 전 정도의 여론조사를 보면 대부분 오차범위 내지만 윤석열 후보가 사자 대결에서 앞서는, 오차범위 내에서라도 앞서는, 그리고 특히 TK와 PK에서 급속도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결렬됐다고 하니까 급속도로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양상이 안철수 후보와 극적으로 단일화에 합의함으로써 어찌 보면 그동안에는 단일화 불발로 인해서 결집했는데 이제는 단일화에 합의함으로써 이제 됐다, 바로 이거다, 정권 교체가 눈앞에 왔다 하는 생각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영남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달려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더 단일화 불발 그 당시보다는 느긋하게 개표 방송을 지켜봐도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하튼 이게 뭐 극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여하튼 플러스 효과는 분명하게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투표용지는 이미 인쇄가 됐기 때문에 아마 내일 이제 사전투표 하게 되면 그 사전투표
투표소 앞에 안철수 후보는 후보를 사퇴했다 하는 그 표지가 붙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그 표지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는 걸 오늘 선관위에서 논의한다고 합니다. 검사 사칭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소명을 해놨는데 본인은 뭐 우연찮게 거기에 연루돼서 그 벌금을 받은 것처럼 해명을 해놨지만 이거는 그동안의 판결문과 그 비교를 해봤을 때 명백하게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위사실이냐 그걸 판결하는데 다만 중앙선관위원장이 노정희 대법관이죠. 노정희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법관이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는 이재명 후보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과연 자기 편이라고 감쌀 것이냐, 자기 진영 큰 틀에서 보면 자기 진영 내에 있다고 감쌀 것이냐, 아니면 엄정한 법적 기준을 들이댈 것이냐 하는 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아마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게 결론이 나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검사 사칭 문제에 대한 정정 그 안내문이 붙는다고 한다면 투표소에 안철수 사퇴와 이재명 검사 사칭 거짓말 이게 함께 붙는 상태에서 사전투표에 돌입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뭐 선거 결과는 우리가 기대대로 야권 지지자들이 기대하는 대로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재명 후보 이거 그 상관없다 또 이렇게 할 가능성도 얼마나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또 그 후폭풍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대법원 판결까지도 부정하는 것을 현직 대법관이 승인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외 토픽감이 하나 또 생산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지켜보기로 하시고요. 오늘은 윤석열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 타결이라는 조선일보 단독 보도를 전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